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의 첫 시작지였던 충청에서 우리 봉도사님이 거의 뭐 퍼센테이지까지 맞추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압승의 비결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충청권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좀 센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여론조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그런데 슈퍼위크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론조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슈퍼위크 때 공개되는 사람은 6.4나 6.5 대 3.5 더 높게 되기 때문에 판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대세가 형성돼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민주당 쪽이라면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뜬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상대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죠? 사실은 상대적 장점이 또 부각될 수도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정감이라든가 또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또 끌고 올 수 있는 중도층으로부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KBS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일대 성남의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을 타겟으로 한 어떤 표적 수사를 검찰이 했다 이런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나 무리한 수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좀 약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경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결국엔 결집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표가 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대세의 영향은 없다. 네. 예. 민주당 내부의 정치 고관여층들 그다음에 핵심 관여층들 이쪽에서 무슨 얘기가 온라인상 커뮤니티에서 뭐가 돌았냐면 추미애가 옳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고관여층 사이에서 정세균은 잡고 이낙연과 실버크로스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보면 정세균 후보한테도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들의 특징은 이재명 후보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력으로 올라가는 그 풀이 또 다 이재명한테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할 거냐 아니면 좀 온건하고 보수적인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여길 겨냥할 거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겨냥층이 중도층을 많이 겨냥했거든. 지금 와갖고 뭐 검찰 쿠데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강성 그다음에 선명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이재명 쪽으로 다 뺏겼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 많이 올 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밀려 있는 것을 회복하느냐. 회복을 해오지? 예. 이 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층이 안 보인다고 보면 뭐 또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 내 정치 고관여층의 지지를 뺏겼다. 그렇죠. 예. 자, 국민의힘은 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본선 경선에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넣어서 이제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뭐 당내 갈등의 큰 뇌관을 좀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호원 선관위원장께서 이제 사퇴 이제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결국은 약간의 어떤 타협안을 이제 마련한 셈인데요. 저는 뭐 그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자 구도로 넣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게 떨어지지만 보수 진영의 야권 범보수 후보, 진영 후보. 네, 예. 예, 적합도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또 때로는 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좀 예.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네. 계속 이 룰에 관한 어떤 이 공방은 이제 그쳐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그쳐지는데 이 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유리합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하게 되면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가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이제 역선택도 상당히 있는데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이제 그 지지를 네.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윤석열이 높았었거든요, 더. 예, 원래 예전에 처음에 처음에 높았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역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영을 떠나서 예. 1등이에요. 특히 20대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그 추미애 장관하고 막 맞서고 할 때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도 하고 네. 굉장히 분명한 어떤 자기 소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가 후보가 되면서 당에 입당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대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몸조심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났죠. 예, 예. 새는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색깔 이런 걸 좀 잃어가는 모습, 그래서 어떤 진영에 포획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좀 이렇게 가벼운, 그래서 움직이기가 편한 홍준표 후보가 더 이렇게 그때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잔인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DP 얘기도 바로바로 꺼내고 이러면서 그 사이다가 아니라 홍카콜라인가요? 네, 네, 콜라입니다. 그래서 20대들한테 상당한 이제 무야홍이 상당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은 실체가 있는 바람인 것 같아요. 이미 5년 전보다 리더십의 형태가 또 바뀐 거죠. 그때는 뭐 그 이명박근혜한테 뭐 좀 그 지쳐갖고 좀 점잖은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좀 거칠더라도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그 격이 없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지금 20, 30대가 바라고 있는 이런 리더십의 그 여러 후보들보다 제일 근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 홍카콜라의 유튜브는 상당히 이제 요즘에 그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느낌에 네네. 반해서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뭡니까 이제 민지야 이런 네네. 시리즈나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둘의 조회수 어떻게 나와요? 조회수. 네. 조회수는 뭐 홍카콜라가 훨씬 더 어떻게 높아요?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좀 편한, 그러니까 네네.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예. 다만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요. 어쨌든 분명히 역선택이 있단 말이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선에 가면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일부가. 예.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진영의 후보를 이렇게 그 비난하는 쪽으로 해서 표를 얻거나 했을 때는 이 결집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진영 그 지지층은 어떻게 안을 것이냐 이게 숙제라고 봅니다. 예.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